내가 빠진 우정. 세상에 친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. 그때는 그랬다. 마음과 시간과 공을 들이며 깊이를 두는 친구는 나에게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다. 연인보다 편안한 친구가 삶에 더 가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다. 나는 여자아이들의 새침함과 영악함이 두려웠던 적도 있다. 초등학교 5학년, 그해 왕따를 당했던 곰 같은 나는 그녀들 사이에서 소리내어 나를 표현하기 힘들었다. 자연히 얻게 된 생각, 오히려 남자들의 조용하고 투박한 우정의 기류가 좋아 보였다.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느껴졌다. 그러다 한 사건이 일어났다. 사람에게 느끼는 배신이라는 기분을 느낀 내 생의 최초 사건이기도 했다. 중학교 2학년, 같은 반 친구였던 진이는 예뻤고 누가 봐도 착해 보이는 아이였다. 장래희망이 현모양처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였다. 이상해 보였지만 하얗고 연약한 강아지를 닮은 표정은 보호 본능이 일어나기에 충분했다. 내가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은 곧 매력으로 느껴지기도 했다. 마음 맞는 여자아이들 4명은 몰려다니며 역사 탐방 숙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함께하며 우정을 쌓았다.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. 시끄러운 소녀들은 어른처럼 앞에 놓였던 책이나 일기장, 노래 CD들 대신 다른 것들이 놓여 있었다. 때 묻은 순수함은 일과 사랑, 공부, 미래에 대해 다양하게 장르가 변해 있었다. 내게는 다른 한 무리의 일명 남사친들이 있었다. 솔직히 시작이 어땠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거의 일주일이면 닷새는 함께하던 녀석들은 착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었다. 그중 광희는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하며 부지런히 저축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는 성실한 아이였다. 교장 선생님의 아들로 부모님도 꽤 점잖고 좋은 분들이었다. 나는 중학교 동창들과 그들을 함께 불러 놀게 되었고 선을 지키며 함께했다. 그러던 어느 날 남사친 한 명과 진이는 드라이브를 갔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다. 앞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나는 그들이 따로 만나고 있었다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. 폐차해야 할 정도로 큰 사고였고 그 묘한 질문들을 품은 채 다친 친구를 위해 만화책과 간식을 가지고 종종 병원에 갔다. 그리고 약간의 멍만이 있던 진이를 위해 광희는 그녀를 다친 친구에게 데려다주며 운전기사가 되어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.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다. 광희에게 연락이 왔다. 조용히 둘만 만나고 싶다는 말에 할 말이 있나 보다 하고 나간 자리에서 꽤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다. 다친 친구 문병을 오고 가다 진이와 친해지게 되었고 그들은 사귀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. 그럴 수 있지. 청춘 남녀들이니 그럴 수 있지. 괜히 다친 친구에게 내가 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다. 이 녀석도 진이에게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? 그 이후의 말은 그 자리에 얼음처럼 나를 차갑게 만들었다. 나를 정말 좋은 친구라 생각하나 진이는 나와 광희, 꼭 둘이 아니어도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. 본인 이외에 다른 여자들과의 연락이나 만남, 더 이상 친구이긴 하지만 함께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. 이 무슨 풀 뜯어먹는 말인가 싶었다. 우리가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친구인 진이가 싫어해서라니. 내 친구인 진이가? 너희를 만나게 해준 나를 외면하겠다고? 나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기뻐하며 함께 나누는 멋진 우정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성장하며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믿음은 견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.
마치 도서관 배정받은 책상에 붙어있던 말라빠진 껌에 손을 댄 것 같았다.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진지한 광희의 표정을 보고 제대로 들었다는 것에 한쪽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이 느껴졌다. 알겠다는 대답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. 다음날 진이에게 전화했다. 그녀의 대답은 진지하게 만나려고 한다. 본인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광희가 자신을 아주 좋아하고 그게 싫지 않다고 했다. 그래도 어떻게 친구 사이에 그런 분란을 만들 수 있냐 했더니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며 말을 이었다. 더 이상 참하고 착해 보이는 강아지는 없었다. 날카롭고 두꺼운 발톱으로 내 마음 여기저기를 상처 입히고 있었다. 다시는 너희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2시간의 통화를 끝냈다. 이후 그들의 소식을 한참 후에 듣게 되었다. 결혼하기로 했으니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. 마지막 통화를 끝내고 1년이 못 되었던 것 같다. 나는 가지 않았다. 축복해줘야 하는 자리에 웃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줄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다. 그렇다고 더 밉지도 않았다. 그저 사라진 믿음만큼 부서진 어느 한 구역에 그들의 자리는 없었다. 그리고 영원히 그럴 것 같았다. 한 3, 4년이 지났을까? 다른 친구의 연락에 모처럼 나갔다. 그들의 집이 근처라는 소리를 들었고 곧 온다며 내게 양해를 구했다.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. 몇 년의 공백 끝에 반갑지 않은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. 푸석해진 얼굴과 그 곱고 예뻤던 모습은 사라지고 열정도 신뢰도 느껴지지 않는 모습에 한 번 더 우리의 관계는 과거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생각이 들었다.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. 사람은 사랑하고 아껴줘야 하는 존재기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. 20대 때의 기억이 그리 자세히 기억나지 않은 까닭은 어쩌면 사람에 대한 기대와 무너짐으로 얼룩져 그런 게 아닐까 싶다. 20살이 되면 꽃 같았던 것이 굵은 심지가 생기고 나무처럼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. 단단한 가지로 굳건히 나를 받쳐줄 수 있어 딱딱한 땅 속에 뿌리 박힐 수 있을 거라 믿었다. 하지만 청춘은 퇴색할 수도 있고 믿음은 하찮아지기 쉬우며 그 시간마저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후에도 하나씩 알게 되었다.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바뀔 것 같지 않은 20살 너머의 시간. 어른이 되어도 성장통처럼 남아 어딘지 찾지 못하는 고통. 그것들은 잔뿌리로 남아 지금의 나라는 땅에 심어있나 싶다.